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른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죠.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등 일상으로 점차 돌아가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양팔 간격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기와 30초 이상 손 씻기 같은 생활 속의 방역은 계속된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텐데요. 일상생활에 어디까지 생활 방역을 해나가야 할까? 사소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부분, 저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순서로 밥 먹는 문화, 우리의 식문화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야기 나눠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이미 겪고 있는 식당 문화, 음식 문화나 앞으로 필요한 부분 등 관련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팬인데 일단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사 풍경, 그 밥과 반찬들을 여럿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나눠 먹는 건데요.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사 풍경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같이 퍼먹는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침을 서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음식을 입에 넣은 숟가락에 침이 묻어 있고요. 그 침 묻은 숟가락을 다시 국그릇으로 넣는 순간 침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침을 나눠 먹는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뭐 생활 방역 수칙 안에 이런 공용 음식들은 서로 이제 드는 그릇으로 공용의 식기로 들어서 이렇게 각자 먹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이렇게 먹는 음식 습관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작에 버렸어야 하는 문화다. 그렇죠. 이게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감기 걸리면 다른 뭐 감기 바이러스도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간염 보균자라 그러면 그것도 또 옮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들을 옮기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용의 음식에다가 젓가락을 서로 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관습이 마치 우리 한국인들은 인정이 넘쳐서 원래 그렇게들 다 먹어왔다라고 그렇게들 잘못 알고 있는 게 크죠.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부추겼어요.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우리는 인정이 넘쳐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공용 반찬 이런 거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먹은 적도 없고요. 이거는 대충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이 식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걸 가난한 시대 때 먹었던 음식 관습을 마치 우리의 인정으로 정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좀 비참함이라든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에 사실 포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걸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확실히 없애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처럼 여겨왔는데 서양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대체로 이렇게 공용 음식이 상에 하나 놓이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우리처럼 뭐 찌개 한 그릇 놓이고 뭐 아구찜 하나 크게 접시 놓이고 이러죠. 그걸 갖다가 떠서 먹는데 적어도 그게 공용 그 수저들이 놓이죠. 그러니까 덜어 먹을 수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과 집게와 뭐 이런 것들이 놓입니다. 자기 접시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각자 자기 앞에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각자의 그릇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공용 음식은 들어서 먹는 이런 방식이죠. 그 공용 음식에 자기의 입 안에 들어갔던 식기, 예, 예. 뭐 포크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이런 것을 대는 일은 없죠. 예. 물론 아주 못 살고 뭐 이런 나라들 뭐 그런 식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 경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풍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사실 우리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뭐 비위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그 공용 음식에는 젓가락이든 뭐 큰 숟가락이든 이런 게 다 놓여 있습니다. 그걸 다 쓰죠. 일단은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제가 서두에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식당 그 식탁 서랍이나 위에 두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저통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식 문화들 식당에서의 풍경들 보면 뭐 셀프 이런 거 물도 셀프고요. 수저통 이런 것도 놓여 있고 손님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인건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판매 가격은 그게 그만큼의 구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수저 놓는 일, 물 떠오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손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 개선 작업과 함께 그 한국 음식이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뭐 다른 서양 음식이나 일본 음식, 중국 음식에 비해서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 원가를 떨어뜨릴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조리법에서 조금 더 가격을 원가를 떨어뜨릴 방법이 뭐가 없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궁리들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저를 식기를 놓고 물을 떠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최소한 그래도 이제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해야 그래야 손님으로서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또 들고 음식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의 문제로 그냥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위생의 문제로 들여다볼 것만이 아니라 그게 이게 지금 계기가 되니까 이런 방송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 일상에 많은 그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더 위생적이고 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그러면 개별 포장된 수저를 제거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꾸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외식 공간에서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이 아니더라도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뭐 사실 저 식탁 위에 설렁탕 집이나 이런 데 가면 국밥들 순대국밥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 위에 식기만이 아니라 파도 올려져 있고요. 뭐 다대기 있고요. 소금도 있고요. 올려진 게 뭐 김치, 깍두기 이런 것도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들면서 또 막 뭐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뭐 비말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죠. 사실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양념들 이런 것들도 사실 위생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 손님이 쓰고 나면 바로 걷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7675번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식당 카운터 앞에 있는 이쑤시개통입니다. 너도 나도 몇 개 집었다가 하나만 가져가죠. 정말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하셨는데 이쑤시개뿐만이 아니고 그 박하사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찰력이 아주 예리하시네요. 예. 맞네요. 이쑤시개. 예. 저도 이쑤시개 그 손이 안 갑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만졌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쑤시개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종이 포장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이런 것들이 다 원가입니다. 사실 이런 조금 더 비싼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특히 좀 고급한 식당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한식당, 요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걸 줄이려 그러면, 원가를 줄이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예. 게 그 음식 문화를 바꾸는 일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위생 문제와 관련되는 음식 문화 바꾸자는 게. 예. 한국 음식은 한식당에서는 보통 음식이 공용 반찬들이 나오죠. 예. 김치든 뭐 볶음이든 나물이든 그렇습니다. 고기 반찬이든 뭐 이렇게 공용 반찬이 나와요. 예. 근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공용 반찬의 젓가락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대면서 다 먹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남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양보다 그 종류도 많고요. 또 많이 깔립니다. 예. 경쟁하죠. 누가 어떤 집에서 많은 음식을 깔아놓는가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예. 이걸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양으로 1인분의 양으로 이 모양을 다시 잡으면 예. 음식물 담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습은 참 이렇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음식 여기에서는 다 먹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깔리면 뭔가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원가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양 줄이고 종수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지금 그 위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단가들, 원가들을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꿔야 되는 일들이었고 그걸 지금 코로나19 생활 방역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크게 한번 바꿔 나가야 됩니다. 7479번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젓가락도 반찬 집을 때 입속으로 들어갔던 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반찬을 많이 이렇게 갖다 주는 것보다 1인이 먹을 수 있게 조금만 갖다 주면 음식 남길 일도 없고요. 맞습니다. 예.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김치, 짠지, 뭐 이게 밑반찬, 콩자반, 짜고 맵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는 않습니다. 메인 음식 그걸 많이 놓고 그런 밑반찬류들은 아주 소량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밑반찬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런 많은 양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걸 아주 조금씩 뭐 김치 몇 조각, 콩자막 몇 알, 짠지 몇 조각 이런 식의 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상차림. 근데 이런 상차림이 이미 존재를 해요. 호텔 한 식당 가도 그렇게 내놓고요. 좀 고급한 음식점들, 요즘 젊은 요리사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 가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급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다른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식당 주인들이 다른 식당 사정들을 더 모릅니다. 식당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식업 중앙에 이런 데서 기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죠. 그러면 식당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식기 더 마련해야 되고요. 돈이 들고요. 그렇게 차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들고요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식당 개개인 개별로 주인들한테 그걸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 좀 정책들을 좀 섬세하게
펼쳐나가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를 모범을 보여주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일본어인 다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다진 양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웃으시니까 좀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데 일본 말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변한 곳이 이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 풍경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답례품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꼭 식사를 해야 한다면 참석자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기도 하는데요. 특히 결혼식 하면 뷔페 떠올리는데 이런 행사 음식이나 식사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좀 섭섭한 일이기도 한데 이 결혼식이라는 게 잔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그 문화권역에서 결혼식은 가장 성대한 잔치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인간의 오랜 풍습이었고요. 그게 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답례품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 지금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위생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잔치를 좀 더 위생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잔치집에 갔는데 답례품만 받고 왔다 그러면 아주 많이 섭섭해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서로 질병들을 감염시키지 않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뷔페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릇마다의 이 뚜껑들을 요걸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셔야 돼요. 음식물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음식물을 들 때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렇죠. 내 침이 튈 수 있으니까. 비말이 또 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뚜껑을 갖다 꼭 이렇게 닫아두면 뒷사람을 위해서 그냥 열어둘 것이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 뚜껑을 꼭 이렇게 닫아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75번님께서는 황 선생님은 요리나 음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항상 음식 문화와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듣게 된다고 굿 캐스팅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실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